대건고등학교 교사 황인혜, 이정현입니다. 저희는 오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융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순서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융합 수업을 2019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융합 수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랑 올해 2021학년도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어떤 수업들이 개설되는지, 그리고 융합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융합 수업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융합 수업이 왜 필요한가요, 선생님? 융합 수업, 이 말 그대로 융합 수업이 일단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이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대입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대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네. 시대가 왔죠. 네. 자, 그럼 현실 속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의 다양한 문제 중에 지구온난화, 빈곤, 경제 불균형, 일자리 부족 현상,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실생활에 엄청 많은데 네.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영어 하나만 잘한다고 수학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융합 수업의 시작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네. 교과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안 되는 시대,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지식의 융합이 네, 중요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네. 이 사실 융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과 내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사실 맞아요. 국어 시간에 국어 지문에 다양한 어떤 이 소재들이 나오고, 과학 소재,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 시간에도 또한 여러 분야들이 접목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교과 내에서의 지식의 융합,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면 이 융합 수업이라고 하는 건 이 판을 아예 깔아주는 거죠. 그렇게 이 다양한 부분의 교과를 직접 만나서 같이 해라. 같이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이 콜라보레이션, 네. 같이 융합해서 진행을 해보자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교과들이 지식의 융합을 통해서 융합 수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군요. 네, 그럼 대건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런 수업들을 해왔잖아요. 그런 대건고에서의 융합 수업,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논산 대건고에서의 융합 수업. 네. 작년 겁니다. 작년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년에 정보보건일본어가 이렇게 이 콜라보 해가지고 심정지 응급처치 및 의사와 AI의 대립. 네, 이 듣기만 해도 재밌겠죠. 네. 그죠? 네. 앞으로 분명히 이 의사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AI가 대체할 것인가. 심정지 응급처치는 누가 더 잘하는가. 아마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배워도 못할 수도 있는데 AI가 또 해주면 또 좋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수업이 있었고 또 고급 수학, 물리학 콜라보해서 공간 벡터와 평면 역학의 상관관계 탐구, 그다음에 영어권 문화, 심화 수학. 네, 보시다시피 이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세계사, 국어, 영어 제가 융합 수업을 했던 건데 히스콜릿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2019년, 20년 이 2년 동안 진행을 한 융합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19년도에 선생님이랑 저랑 한국사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요. 이건 그러면 선생님께서 실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히스코리시에서 한 활동은 우선 이 해가 2019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선생님께서 이 3.1운동과 관련된, 그리고 또 백범 김구 선생님과 관련된 수업을 좀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국어 시간에 희망자들과 함께 백범 일지 한 권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통번 읽기를 함께 하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로 또 진행을 해주셨죠. 네. 그 영어로 진행한 게 우리가 백범 일지를 읽고 한국 독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학생들이랑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외국에 사는 재외교포의 자녀분들이 우리 한국 독립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 있어서 결과물도 영어로 제작하고 그 설명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다 영어로 이렇게 제작을 했죠. 저 잠깐 앞으로 하나만. 요 활동이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학생들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그쵸. 애국 활동인 거죠. 그쵸. 이- 독립운동이죠. 그쵸. 독립운동을 네. 하다 보면 이제 뭐 적의 수장을 어떻게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이걸 테러리스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우리 독립을 위한 어떤 독립운동의 하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찬반을 붙이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 그 외국에서 온 대학생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도 해보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학생들도 굉장히 흥미로워했던 부분이 네. 납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이 각자 그 조별로 자신의 진로에 맞게 또 이 백범일지를 재해석하고 하더라고요. 네. 이 요 부분은 마지막 시트가 이제 종교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네. 동학도 관련이 됐고 또 불교도 관련이 됐고 그리고 천주교까지 해서 이 다양한 종교들이 또 이 당시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됐는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이조 학생들이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친 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줘서 네, 맞아요.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 가운데 그죠? 줄이 네네네. 연표인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폴란드 독립사와 한국 독립사를 비교를 비교하고. 하고,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융합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게 조금 더 이 다양한 시각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논산대공고에 미국 조지아주 대학교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여름에 한 달 동안 이 논산대공고를 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있었어요. 작년은 아쉽게도 코로나 그쵸. 때문에 운영을 못했지만 올해도 그죠? 코로나 네, 때문에. 올해도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외국 학생들이 직접 왔을 때 이렇게 준비했던 결과물들을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그 황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붙이기 투표 전에 설명하고 네, 네, 네. 있는 부분이에요. 네. 굉장히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우리가 그 했던 융합 수업을 발표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작년이네요. 네. 네. 저는 이때 참여를 못했는데 작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히스콜리시를 19년에 시작하고 한 해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좀 아쉽기도 했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이 토픽을 이제 코로나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우리 그 세계사에 등장하는 흑사고요? 이 유럽의 인구의 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죽게 했던 흑사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최근 알베르 까뮈의 이 페스트를 읽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읽고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포맷으로 다시 잘 활용을 해서 네,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영어 이 마지막 결과물로는 네, 이 타이틀 굉장히 네, 멋있죠? 있어 포스트 보이네요. 코로나 시대의 다각적 고찰에 대한 결과물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그 19년처럼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저희도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듯이 학생들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네, 이 조가 재밌었어요. 이 조 아이들은 네.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이 영상 틀어놓고 이 헤드셋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영상물을 아예 제작을 한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영상. 네네. 그래서 틀어주고 옆에 서서 이 들으러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어폰도 끼워주고 네,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년에 히스콜리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결과물. 네, 이것도 뭐 또? 마지막 결과물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그럼 올해도 이제 계속 하는 거잖아요. 대검고등학교는. 그럼 올해는 또 어떤 그 수업들이 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일단 오픈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쨌든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뭐 한국사, 문학, 체육, 지구과학, 명량해전, 파헤쳐 보기. 저 이 수업 알아요. 네, 저 네. 계획하시는 걸 어떤 들었는데, 수업이죠? 네, 그 명량해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뭐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문학 선생님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중에서 이제 그 이제 명량해전 전날의 어떤 심경이라든가 그런 서술이라든가 이런 걸 일기문을 살펴보고요. 체육도 연관성. 네, 체육은 재밌는 게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진을 짜잖아요. 뭔가 어떻게 병사들이 어디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네, 체육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스포츠니까. 지구과학은 뭘까요, 선생님? 뭐 혹시 뭐 지구의 자전이 뭐 배의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향이라든지 그날의 풍량이라든지 아니면 해수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이 해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 얘기만 들어도 제가 가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이거 들어보려고. 그 다음은 네. 제 겁니다. 아, 정보 그러세요? 이 영어인데요. 올해는 이 AI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적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미래 사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도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에 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과연 그러면 이 자동차는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보행자를 살릴 것인가 같이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자동차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더 사실 이 수업은 1학년 대상이긴 한데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된다면 윤리 교과라든지 그렇죠. 생활과 윤리 교과 그렇게 같이 더 융합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히스코리 씨처럼 몇 년 동안 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심화 발전되게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수업도 이렇게 있고요. 문학, 영어, 정치와 법, 국어, 역사, 그다음 국어, 종교. 국어, 종교 이거 어떤 건지 아세요? 아,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천주교 학교다 보니까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목 신부님하고 국어 선생님이 함께해서 그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는 고3 예비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융합 수업을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예비 신학생이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저희 이 융합 수업은 누구나 1, 2, 3학년 학년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백범일지가 또 진행이 되네요. 히스코리 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제시해 드린 게 다 전부는 아니에요. 이 1학기에 조금 더 추가 개설이 되기도 하고요. 또 2학기에도 2학기 말에 또 융합 수업 주간에 또 더 다양한 이 교과목들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융합 수업은 이 앞서 보여드린 융합 수업별로 주제별로 선생님들이 그 해당 학년이나 해당 학생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따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집 글을 이렇게 공지를 해주실 거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모집 글을 보고 그 담당 선생님께 신청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논산 대건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어떤 수업이든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자, 그럼 이런 융합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처음에 이야기한 건데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 시대적 사실 요구 사항이긴 합니다. 흐름이죠. 이런 창의 융합 인재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융합 수업에 대해서 실제 내일 교육 이 신문에서 교육 자료 교육 주간지인데 교육 주간지에서 실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이 학생 기억나요. 이 융합 수업에 참여를 했던. 이과 학생이죠.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이 융합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따로 별개의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의 주제에 활용을 하고 그걸 또 자신의 진로에 맞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런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결론은 이 학생의 인터뷰한 학생은 3학년이었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그 수업을 했죠. 그런데 이 학생은 1, 2학년 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융합 수업을 1, 2학년 때부터 미리 했다면 이 다양한 진로 전공에 있어서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식을 융합해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활동해서 본인이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기록으로 더 남는다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융합 수업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파트에 기록을 할 수 있죠? 사실 융합 수업이 교과가 여러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쓰기도 그렇고 우리 수업 같은 경우는 영어나 한국사 한쪽에 딱 국한돼서 쓰기에는 애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이렇게 지침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에서 한 활동을 세특에 넣을 수 개인별 세특에 넣을 수 있죠. 네, 그 중에서 이 수업량 유연화 중에서도 융합 수업, 교과 간 융합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동아리 활동을 수업량 유연화됐다 그러면 동아리란에 그렇죠. 기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융합 수업에서의 활동만 이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에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전국의 일반 극소수거든요. 고등학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잘 활용을 하시면 수업에 적극 참여하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선생님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융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패션인 것 같습니다. 네, 열정. 네, 열정이 이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사실 우리가 그 기존에 하던 것과 또 다른 포맷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만큼 우리 학생들도 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해서 정말 나의 생각을 넓히고 좀 더 나의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오늘 기억에 남는 단어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결론에 말씀하신 패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 논산대공고 학생들이 이 융합 수업 주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논산대공고등학교 황인의 이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